저는 한림의대 순환기내과 최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심뇌혈관 질환예방학회와 대한심혈관 약물치료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유튜브 학술강좌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신부전이고요. 신부전이라는 말을 혹시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최근 신부전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부전이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치료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연자를 모셨고요. 첫 번째는 서울 아산병원의 순환기내과 김민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두 번째로는 치료 및 예방에 대해서 서울 성모병원의 윤정찬 교수님, 네, 그래서 강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서울 아산병원의 김민석 교수님이 신부전의 정의와 어떤 특징을 가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김민석 교수님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김민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부전이란 무엇이고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 강의로 신부전의 정의와 역학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전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각종 심장 질환으로 인해 심장의 고유 기능이 악화되어 전신에 충분한 혈류를 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신부전이라 합니다. 정상적인 심장에 비해 심장이 커지고 심장의 고유 기능인 펌프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부전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환자분들은 많은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호흡곤란을 호소하게 되는데 여기서 호흡곤란이란 계단을 오르는 일 등 비슷한 나이에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활동에서 유난히 숨이 차는 것을 말합니다. 신부전 상태가 심해지면 쉬고 있을 때도 숨이 차게 되고 잠을 자다가도 숨이 차서 깨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발목 부종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신부전 환자에서는 체액이 혈관에서 빠져나가 조직에 고이게 되는데 특히 발목 부위에 부종이 많이 생깁니다. 또한 근육의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만성 피로를 호소하며 머리로의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못해 불면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불량, 복수 등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증상 중 어떤 것이라도 생활에 불편이나 지장을 줄 경우에는 심장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증상들은 신부전뿐 아니라 다른 질환들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신부전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의 일부 또는 전부가 막히는 상태입니다.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심장은 정상적으로 펌프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정맥이나 심장 판막 질환, 심장 근육 질환 또는 심장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도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치료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약물 치료를 받으면 심장의 활동이 정상화되고 신부전 증상이 완화됩니다. 최근 많은 언론 매체에서 신부전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고령 인구에서 많이 발생하는 신부전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내 현황과 역학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신부전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성에서 조금 더 많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조사에 의하면 80세 이상의 연령에서 그보다 낮은 연령에 비해 신부전이 많이 발생하고 10명 중 1명 이상이 신부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선 신부전의 원인 질환인 관상동맥 질환이나 고혈압, 부정맥 등이 모두 고령 인구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령 인구에서 신부전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013년 이후 조사에서도 5년간 국내 신부전 환자 수는 약 6% 가까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국내 신부전 진료비 부담도 약 52% 증가하여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신부전은 65세 이상 인구의 입원 원인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신부전 환자 10명 중 5명은 5년 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폐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보다도 더 낮은 생존율을 의미하며 그만큼 신부전의 예후가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신부전 진료비에서 입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5%로 입원을 많이 하게 되는 질환이며 신부전으로 인한 평균 입원 기간은 8일 정도 됩니다. 1년 평균 의료 비용이 600만 원으로 폐암의 평균 입원 비용이 220만 원에 비해 월등하게 많아서 신부전은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이 되겠습니다. 즉, 신부전은 모든 심장 질환의 종착역으로 한 번 입원 시 평균 비용이 높고 반복적인 입원과 응급실 방문으로 인해서 심장질환 중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단일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신부전은 10명 중 2명이 진단 후 1년 이내에 사망하고 10명 중 5명이 5년 이내에 사망합니다. 대부분의 암질환보다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심장 돌연산의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즉, 사망률도 높고 심장 돌연사도 많은 위중한 심장질환이 신부전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부전은 4명 중 1명이 1년 내 재입원을 하고 4명 중 3명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게 됩니다. 자주 입원을 하고 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해야 해서 너무 큰 고통을 입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또 10명 중 약 8명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10명 중 5명이 불안, 우울 증상을 호소하게 되어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부전을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부전에 걸리지 않게 평소 잘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방과 치료에 관해서는 제 강의에 의해서 윤종창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리하면 신부전이란 심장의 펌프 기능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부전의 예후, 역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부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질환입니다. 또한 사망률도 높고 의료비도 많이 차지하고 또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질환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